지금 제 1차 골포커싱이 500만 원 순수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달성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똑같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보고 따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말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벽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 트리마즈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촌 동생도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는 넘었으니까 이거 왜 못 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깡패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닉네임 포함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닉네임은 1mm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육을 들으셨나요? 네네, 지금 다 수강하고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나왔어요? 지금 제 1차 골포커싱이 500만 원 순수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달성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 매출이 1000만 원 좀 넘었는데 네. 1000만 원 초반 됐습니다. 그럼 마진이 좀 좋았네요. 50% 정도 됐으니까. 본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큰 장점이 이제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컨설팅 드리는 모든 내용을 네. 실행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실행력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깡패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개념이 있고, 좋은 사고가 있고, 뭐 좋은 방향이 있는데, 결국에 그거를 메이드 시킬 수 있는 데에는 내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고를 갖고 있어도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본인이 그 M스타트업 레벨표 있잖아요. 네. 4개. 대충이, 열심히, 몰입이, 포식자.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열심히, 열심히. 네, 열심히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이로 가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게 목표예요? 저는 월 억이 일단은 목표로 30살까지 지금 3년도 안 남았는데 그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고 자본주의 계급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는 노예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지만 쌓이는 돈은 없고 네네.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자유인은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40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남았고 네, 맞습니다. 한 100억 정도? 101억입니다. 100억이 목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저도 100억이요 하고 싶지만 이게 저는 조금 차별성 두고 1억 정도는 더 벌 수 있으니까. 네, 101억으로 일단 목표를 좋네요. 101억이 이제 40살까지 모아놓고 네네. 이제 자유인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신 1mm님이 오신 거고, 저는 실행력 좋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네. 대신 우리가 서로 솔직해야 돼요. 아, 거짓말을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이제 판매하는 아래 경쟁자가 많이 생겼을 때 네.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핵심 가치를 계속 이동하라고 좀 배워가지고 네. 하는데 이제 제품마다 핵심 가치가 정말 많은 R일 수도 있고 네. 좀 적은 R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이제 여기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너네 알아서 먹고 놀아라 그렇게 하고 다른 R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질문이 들어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꿰뚫는 네, 질문을 누가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모르세요? 스파이인 것 같아요. 기억 안 되는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머리가 너무 안해져서 감정과 목적. 네. 이거든요. 네네.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되게 이제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효율적으로 팔려면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넘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란 단어로 압축이 돼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그거에 갈등 상황이겠죠 아마. 그래서 제품 여러 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넘어갈 타이밍을 모른다는 건데, 핵심 가치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생분들은 알지만 그 외 분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우개를 파는데 지우개 시장이 쭉 있어요. 뭐 잘 지워집니다 이걸로 팔고 있어. 그럼 저는 거기에 뚝 들어간 거예요. 예시로 타겟이 그냥 학교에서 우리가 어릴 때 지우개 따먹기 했거든요. 네네. 1mm님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지우개 따먹기를 전 했어요. 이렇게 넘기는 걸로. 지우개 따먹기에서 지지 않는 전보 지우개. 이렇게 해서 핵심 가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네. 목적 자체를 바꿔서. 그럼 타겟도 바뀌고, 그럼 상위 노출된 6개 중에 우리가 독보적인 차별화가 생기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핵심 가치가 근데 나머지도 또 다 지우개 따먹기 좋은 걸로 바뀌어. 네. 이랬을 때 그만 팔아야 되냐? 어떻게 맞습니다. 넘어가야 되냐? 이거거든요. 저는 일단 무한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우개 따먹기로 다 들어오면 지우개 똥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우개를 또 파는 거죠. 네. 지우개 똥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모아서 애들이 막 이상한 거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네. 사람 모양도 만들고. 아, 네. 그런 지우개 공예용 지우개를 또 파는 거죠. 그런 타깃을 만들고. 네. 저는 이게 사고력이 뛰어나면 무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이거를 계속 바꿔서 하는 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 따먹기 해야 돼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돈 욕심을 내려면 네. 내가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블루오션의 설득력이 높지 않으면 그냥 모으기 능력으로 일단은 넘어가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결국에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의 노력 안 하는데 이게 한 달에 3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만두지 않아요, 저는. 근데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그거 대비해서 순수익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네. 내려놓을 타이밍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여기는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엠스타트업에 정말 난다긴다는 사람이 들어와도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네. 이 시장 자체가 이미 먹이가 거의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임드가 들어와서 좀 더 잘할 것 같으면 난 좀 더 여기서 노력을 해봐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 들어와도 여기는 시장이 이미 망가졌어. 튀어야지. 이 판단. 그 기준을 내가 나름의 그런 수익이나 아니면 내가 투입되는 어느 에너지나 비용으로 판가름 하셔야 돼요. 그게 쌓여 나가는 게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오늘 직접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엠구님이 이제 항상 시간에 극효율을 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고객 한 명이 되게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간과 정성을 쏟냐면은 뭐 하루가 지연된다 해도 그냥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전 다 전화해서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취소를 조금 안 하는 약간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한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어떤 감정이나 제 입장보다는 현상부터 보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핸드폰 고장나면요. 수리 전화하면 이재용 씨가 전화 받죠. 아니요. 안 받아요? 네. 누가 받아요? 그 서비스 직원이요. 그분은 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분이 받아? 이재용 씨 믿고 산 건데 나?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나라는 이 R은 네.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성을 만날 때도 쓰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때 쓰고 친구 네네. 만날 때도 쓰고 그리고 일할 때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가지에 치우쳐서 무조건 일할 때만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저는 그 에너지를 골고루 잘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초반에 제품을 하고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전화하고 저는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거의 그 정도의 관여도를 높여요. 초반에는. 네. 왜냐하면 초반에 시장을 파악하고 이 소비자의 어떤 그 실제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되게 가치가 높거든요. 네. 그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그 제품을 3달 뒤에도 전화를 받고 있다? 그건 내가 모자른 거죠. 내가 효율적으로 넘어가는 거를 못해서 그 하나 더 팔고 이런 거에 그냥 시야가 좁고 그릇이 작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면 이재용 씨가 다 전화를 받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월 1억이고 이제 101억 모으기잖아요. 네. 그러면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 이거 방식 나는 이렇게 해서 피드백 얻고 이런 거 좋아. 물론 출시하고 보름 동안만 내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가이드를 만들자. 좋은 거. 네,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톡으로만 하든 아니면 이제 사실 CS는 요즘에 대행해 주는 데도 많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이나 100만 원 주면 그런 걸로 매뉴얼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이제 나는 좀 아쉬워요. 좀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가 직접 상담했으면 그래도 더 팔았을 텐데. 요게 깜냥이 정말 간장종지만하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키우려면 그것까지 허용 범위구나. 그거 놓치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딴 거를 여러 개 넓혀서 그 범위 한 60% 판매하는 것까지를 보통으로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넓혀 나가셔야 아마 지금 수익에 만족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한 달에 5천 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1억이요. 1억 벌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활에. 네. 뭐 내가 벤틀리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네.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확 바뀌려면 5천을 그래도 1년 정도 벌어야 좀 그래도 삶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생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효율을 찾아 나가서 너무 이제 그 시야 좁게 매몰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게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실행은 되는데 네. 반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반복이 안 된다는 게 네. 그거를 복제하거나 또 한 번 다시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으면은 성과가 나오는 편이라 네. 약간 자꾸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서 네. 센스는 있는데 네. 쉽게 그런 거에 도취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적당히 만족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의사시험을 네. 20년 준비했어요. 네. 됐어요. 네. 딴 거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3개월 준비했는데 됐어. 네. 딴 거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은 총량이 젖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센스가 좀 있는 타입이에요. 그거는 사실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친구 5명이랑 똑같이 일을 시작하면 본인이 성과가 좀 빨리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정확히 이 부분이에요. 금방 그거에 뭐야 되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저는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초반에 했는데 잘 안 되네 어떻게 하지 해서 좀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를 쌓아나간 사람들이 쭉 가죠. 그게 소중한지 아니까. 저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초반에 바로바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깊게 못 들어가요. 그러려면 결핍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상형이 있어요. 네. 정말 외모나 성격이나 완전 이상형이야. 근데 나 한 달에 1억 미만으로 버는 남자는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아마 벌걸요? 왜냐면 그거를 벌 만큼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센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만큼의 동력을 스스로한테 계속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네. 저 같은 사람 4명이 있어야 돼요. 저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200~300벌이 하는 모임에서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이제 위에 있지만 네. 제가 1억 버는 모임에서 1,000만 원 벌면은 저 쳐다도 안 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진짜 앵커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저 그런 환경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약간 좀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아니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1억이라는 제가 순수익을 벌면은 자연스럽게 그 환경이 설정이 되는 건지.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저보다 훨씬 10배 이상 많이 버는 사람 4명만 맨날 만나고 밥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못하죠. 네네. 그러고 싶지만 그들이 날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 안 해주잖아요. 그쵸. 네. 연애도 하면서 컸을 거고 그러면 연애하는 상대가 그냥 직장을 다니면 한 달에 200~300 벌 수 있잖아요. 그 제일 친한 친구도 그 얼마 못 벌 수 있고 네. 저보다 수익이 높지 않잖아요. 네. 그럼 나는 발전 못하는 거냐? 아니죠. 저는 환경을 컨트롤해요. 왜냐면 제가 저보다 못 버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내가 계속 매 순간 함께 사고를 교류한다고 생각하면 얄팍한 우월감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1mm님이 한 달에 3억 정도를 벌어요. 1년 정도 그 정도 벌었어. 네. 근데 친구들 PC방에서 만났어요. 네. 한 달에 200 정도 벌어요. 우월감 들지 않겠어요? 들죠. 어쩔 수 없죠. 애들이 막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막 너무 근데 잘 이제 벌.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 저는 그들은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친구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한테 연락 온 형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봐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 형은 한 달에 10억 이하로 번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최소치로 본 거고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종종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형도 나랑 같이 노점에서 시작한 형인데 와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저는 3명 더 있죠 머릿속에. 그들과 비교를 계속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요즘에 하기 좋은 게 유튜브가 되게 자주 콘텐츠를 올려 그런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할 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사업 얘기하는 거 말고. 본인 사업 얘기는 포장이 돼 있어요. 진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오히려 브이로그나 본인의 그냥 사고를 그냥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내 옆에 두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라면 지금 머릿속에 친구나 애인 다 지우고 그들을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은 제가 되면 되고 이렇게 한번 접촉한 사람은 머릿속에 넣기가 편해요. 넣어놨어요. 지금.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 계속 그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분 나이 때 내가 저렇게 되려면 지금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친구들이 나보다 못 번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을 내 경쟁 상대로 비교해서 내가 알량한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나 쓰레기네. 사실 지금 정도 벌다 끝나는 건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쵸. 원하는 목표 아마 다 못 이룰걸요? 원하는 삶으로 오지도 못하고. 제가 얘기하는 항상 머릿속에 멘토를 몇 명 넣어놔라 라고 하는 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1mm님한테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들이 쓸데없이 참견을 많이 해요.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내가 뭐 할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지니처럼 돌아가서 이제 저를 컨트롤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좀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도 좀 멀리 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처음에 늘 때는. 나중에는 괜찮아요. 나중에 내가 단단해지고 수익도 높고 그때는 괜찮은데 초반에 그런 전환을 할 때는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부모님이야 당연히 제가 못 자고 맨날 일만 하면 너 잠 좀 자라 뭐 건강 좀 생각해라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맞아요.
하나 질문 드리면은 네. 그 초반에 이제 그래도 판매를 이제 시장을 파악하고 신경 써야 되니까 네. 뭐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가격을 완전 낮추는 건 아닌데 조금 할인한다고 해서 가격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매력적인 사은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근데 일단은 제품 그 알이라는 거는 재구매율이 좀 있는 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을 나중에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다시 들어와서 봤는데 뭐야 가격이 올랐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탈률이 좀 클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런 네, 좀 비슷해서 이거 그럼 그렇게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네. 너무 처음에 싸게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 만약에 그거에 대한 만족이 있었으면 이 질문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저는 판매할 때 항상 올리잖아요. 교육비도 사실은 100만 원씩 계속 올렸고 네. 그리고 제품 팔 때도 항상 올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저도 불안할 텐데 올리면 안 살 수 있잖아 상대가. 그쵸. 만약에 교육비는 100만 원이나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기수하고 2달 전에는 500만 원이었던 게 2달 뒤에 600만 원이 되고 또 700만 원이 되고 거의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왜냐면 되게 저는 20만 원 시작을 했었으니까 계속 10만 원씩 올리고 100만 원씩 올린 건데 그 올렸던 제 심리는 뭐였을까요? 가치? 맞아요. 네. 이 알에 대한 가치가 더. 가치예요. 네. 만약에 냉장고를 우리가 5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올리겠죠? 그쵸. 왜냐면 이 냉장고가 그 이상의 가치라고 나는 믿으니까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상대한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고민된다는 거는 나 역시 이게 그만큼의 가격인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팔았으면 걱정 안 하고 올렸을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공 하나 떼고 올렸어요. 그럼 무조건 올리겠죠? 그쵸. 그럼 맞아요. 지금 이 올라가는 가격이 내가 설득이 안 됐다는 거고 그 설득이 안 된 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시장에 우리보다 싼 게 있어도 이 제품은 이 가격일 수가 없다. 초반에 이벤트로만 이렇게 한 거고 네. 우리는 원래대로 우리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나한테 납득을 시켜야 돼. 그래야 올렸을 때도 그 상세 페이지 자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좀 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뭐 그렇게 저렴하지 않지만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아니야, 네. 이거는 이 기능 하는 것 중에 제일 싼 거야. 앞으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네. 이 제품은 내가 봤을 때 딴 데서 똑같은 제품을 10,000원에 팔고 있더라도 아니야, 이거 타겟한테 이거 5만 원에 팔아도 충분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네. 내가 믿으면 그거 네이밍 바꿔서 그렇게 팔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제품으로 하면 전기 충격기예요. 네. 얼마에 팔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7, 8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미래 이상형 여자친구한테 미래 여자친구가 좀 가난해. 산동네 살아. 뭐 그 가로등도 없어. 그래서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 얼마짜리 사주고 싶어요? 20만 원. 왜 올랐어요? 그게 환경이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찾으면 20만 원에도 팔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50만 원. 여자친구의 몸이나 정신이 안 소중합니까? 내 엄마의 건강이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근데 50만 원이 아까워요? 아니요.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저는 지금의 제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저는 전달해 주려고 네네. 예시를 한 거고, 저는 부자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아니 진짜 웃긴 게 이번에 뭐 프랑스 무슨 어디서 합작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35만 원이 1인당 식당이. 근데 뭐 1시간 만에 매진됐대요. 근데 전기 충격기 50만 원짜리가 아깝다고? 안 아까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이 멍청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50만 원짜리. 그리고 패키지나 이런 거 진짜 예뻐야죠.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그렇게 측정하고 그 가치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 방식이 수동적이에요. 너무 이 시장에 이게 내가 외면받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주체적으로 이 가격은 이게 맞아. 이 시장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사고 전환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개만 그냥 이게 좀 네. 가벼운 질문인데 아, 좋아요. 제가 월업을 벌면 하고 싶은 결혼식장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신라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제 편지 써놓긴 했는데 네. 청첩장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명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상. 그쵸.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건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맞는 소비일까? 그래서 이거 앵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이제 일단 결혼식을 신라호텔이 1억 넘게 들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제품도 아니고 하루에 날아가는 게 1억 이상이라는 게 정말 웃긴데, 자 이렇게 볼게요. 결혼식 이게 나 혼자 하는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상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솔직히 어디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둘만 해도 상관없고. 근데 네. 대부분 이거는 관여도가 여자분들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모순이냐면 사랑한다면 내 관여도보다 상대 관여도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성립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건 제 원칙에서는 어긋나죠. 네네. 그쵸. 저는 사실 이것도 6,000원짜리 이거 자꾸 DM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샀냐 그래서 쿠팡에서 6,400원인가? 그냥 티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요거 색깔별로 한 5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어머니가 네. 뭔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즈니스석을 원하고 뭐 퍼스트 클래스를 원한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거는 허상이지만 네. 그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소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네. 들어갈게요. 본인은 자유인이 될 것 같아요? 네. 40살 전에? 늦어도 40살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네. 수익이 5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그분들도 자유를 꿈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조금은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조금 벌어본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뭐 용기를 내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행력을 그냥 그게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똑같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보고 따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말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그 실행력이 근데 그 벽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 트리마지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촌 동생도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는 넘었으니까 이거 왜 못 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한테는 이제 트리마지의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머리를 지우고 네. 손가락만 남기고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본인이 막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여기서 막 방어기제 발동 엄청 하잖아요. 네. 스스로의 지금을 지키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 그냥 막 나 머리 없다 그냥 그러고 실행하는 게 오히려 결과에는 처음에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좀 알차게 얘기 나눠봤는데 네. 성장하셔서 네. 원하는 골프 퍼싱 달성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을 보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여기 뷰 좋은가요? 네. 좋죠. 본인 지금 집보다 좋아요? 네. 좋죠. 비슷해서 비슷해요? 비슷했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네.